이번 영상에서는 유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유상증자가 악재라는 사실은 알고 계실 텐데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던 젠큐릭스라는 종목을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. 1월 중순쯤에 갑자기 급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20%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날 장 끝나고 나서 유상증자를 결정했거든요. 유상증자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. 유상증자 공시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젠큐릭스는 280억 정도를 유상증자를 했는데요. 자금 조달 목적이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시설자금, 운영자금, 채무상환,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써 있는데 간혹 트렌드에 맞는 어떤 회사를 인수하는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지만 보통은 운영 자금이 가장 많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.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분은 권리락하고 추가 상장인데 신주 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잖아요. 그 전 거래일이 권리락이 일어난 날이거든요. 그리고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적혀 있는데 그 날보다 3거래일 전에 추가 상장 공시가 뜨게 됩니다.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게 궁금하시면 예전에 두었던 추가 상장 피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. 또 하나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게 신주 배정 주식 수입니다. 한 주당 주식을 얼마나 배정했냐는 건데 여기 보면 0.926이라고 나와 있잖아요. 현재 주식 수 대비 92.6%의 물량을 새롭게 발행을 한 거예요.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. 보통 3% 이상 되면은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. 유상증자를 피하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. 권리락이 언제 발생하는지, 신주 추가 상장 공시는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셔가지고 피할 수 있도록 하면 제일 좋고, 몇 주나 발행을 하는지를 비율을 보셔가지고 이 유상증자가 얼마나 큰 악재인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. 유상증자라는 게 왜 악재가 될까요? 예를 들어서 만약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300억이라고 봅시다. 내가 3억을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지분 1%를 보유하고 있어요. 근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300억을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. 유상증자를 300억을 한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600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나는 지금 3억을 가지고 있는데 주주배정 유상증자라면 3억을 참여를 해야 돼요. 참여를 해야 지분율 1%가 유지되는 겁니다. 만약에 참여를 안 했다면 나는 3억을 그대로 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 지분율은 올라가지만 내 지분율은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보통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재무 상태가 안 좋아요.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쌓아놓은 현금이 없고 그 현금이 없으니까 결국에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. 혹은 잉여금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써야 되는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그런 도전을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.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현금 한 50% 남겨놓고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.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전부 다 몰빵을 해놓거든요. 예를 들어서 3억을 가지고 있다면은 유증을 한다고 했을 때 3억을 다시 넣어줘야 되잖아요. 그럼 이 돈을 구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힘든 거죠. 보통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. 안 그래도 계속 떨어져가지고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돈까지 더 내라고 하니까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냥 손절해버려야겠다. 이렇게 돼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락하게 되는 겁니다. 오늘은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되면 왜 주가가 하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